우리 우주에 보이는 수많은 은하들. 그러나 그 은하들은 사실 전체 우주의 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아직 미지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현대과학은 왜 아직도 이들의 정체를 모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암흑물질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암흑물질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저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적은 있는데요. 예. 저희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는 여러 번 언급한 적 있죠. 네. 그 우주나 천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요 암흑물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암흑물질은 아직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암흑물질이라고 명칭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아직 미지의 물질이라 그냥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 전에 이게 있는 게 맞긴 하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건데요? 사실 이 암흑물질은 존재부터 논쟁이기는 해요.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이제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이게 둘 다 이름에 암흑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물질의 질량이라는 게 에너지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둘이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완전히 달라요.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암흑물질은 말 그대로 어떠한 이제 물질로 추정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은하의 움직임을 이제 관측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은하의 움직임이요? 예. 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에 관계된 것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게 태초의 우주에는 암흑에너지는 없었거나 아니면 있어도 매우 약했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현재는 이게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단 오늘은 암흑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왜 대두되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주를 보면은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항성들, 즉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은하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항성들도 은하의 중심부를 공전을 해요. 즉 은하도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하도 회전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태양계를 봅시다.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수성이에요. 수금지와 목, 천해명 아닙니까? 명왕성은 이제 빠졌구나. 아무튼 가장 먼 행성은 해왕성이고요. 그러면은 각 행성의 공전 속도를 보면은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고 멀수록 느려요. 따라서 수성의 공전 속도가 제일 빠르고 해왕성이 가장 느립니다. 이거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근거로 한 케플러의 법칙으로 증명되는 이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팩트란 말씀이시죠? 예,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수성이 가장 태양에 가까우니까 중력도 강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공전하는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반대로 해왕성은 중력이 약하게 미치니까 공전 속도도 느리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 태양계를 보면은 만유인력 그것을 이제 포함하는 상대성 이론에 딱 맞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은하도 제가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은하 중심부에서 가까운 별들의 공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은하 중심에서 먼 별들의 공전 속도보다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은하의 중심부를 회전한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예. 은하의 중심에서 가깝거나 멀거나 회전 속도가 거의 같다는 것이 관측으로 발견이 됐어요. 아니 왜 그런 겁니까? 그럼 뉴턴의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즉 뉴턴 역학은 우리 지구나 이런 태양계 규모에서는 이게 맞을지 몰라도 은하는 우리 태양계랑 또 비교하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은하 같은 엄청 큰 초거대 규모에서는 뉴턴 역학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중력은 아주 작은 미시적 세계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양자 역학이라는 중력 이론과 전혀 다른 이론을 적용하듯이 저런 초거시적 규모에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력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이 주장입니다. 너무 커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원심력에 의하면은 저렇게 은하 바깥쪽의 별들의 공동 속도가 빠르면은 은하 안에 갇히지 못하고 은하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젖은 빨래를 돌리면은 손을 잡고 돌리면은 천천히 돌리는 것보다 세게 빨리 돌리면 물기가 더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탈수기에 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은하를 구성하는 이 물질들의 합의 질량, 즉 은하 전체의 질량의 중력으로는
저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별을 붙잡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하의 물질들을 다 합친 중력으로는 저렇게 그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별들을 붙잡을 수 없고 다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중력 이론이 저런 거대한 규모와는 맞지 않다는 거고요. 하지만 은하의 그 질량을 잘못 측정한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암흑물질이에요. 즉 기존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은하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대한 질량을 차지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의 중력으로 인해 지금 은하가 이렇게 산산이 흩어지지 않고 저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물질이군요. 예. 그럼 얼마나 거대한 중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관측되는 은하의 별들을 그 다 합친 질량의 뭐 5배에서 뭐 10배에 해당하는 물질이 은하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저런 이문점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은하 질량이 10배요? 예. 그렇게 거대한 중력을 갖고 있다면 그 뭔가 보이거나 관측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요. 일단 이거는 그 중력 렌즈 현상의 발견으로 인해 그 우주에 강한 그 은하 주위에 강한 중력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이제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주의 이 중력 렌즈의 분포가 바로 암흑물질의 분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력 렌즈는 이제 빛이 중력에 의해 굴절되는 현상이에요. 뭐 영화 인터스텔라도 나오지만 그 은하같이 거대한 질량이 작용을 하면은 그 주위의 배경으로 보이는 다른 은하들은 그 렌즈에 굴절된 것처럼 막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블랙홀 같은 것도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존재하기는 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는 봅니다. 다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암흑물질을 이제 없다고 상정하고서는 그 현존하는 이론을 수정함으로써 저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명 이런 걸 이제 그 수정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수정 뉴턴 역학이요? 예, 말 그대로 그 뉴턴 역학을 수정해서 일반적인 스케일에서는 기존 뉴턴 역학과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저런 은하 같은 거대한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상 현상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죠. 그럼 그 이론이 맞는 거 아닌가요? 굳이 암흑물질 같은 새로운 걸 도입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암흑물질 같은 새로운 걸 도입 안 하려고 만드는 그 수정하는 이론인데,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은하단의 그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것이 실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 뉴턴 역학은 이 이론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류 이론은 아닙니다만 그 암흑물질도 아직 이제 규명된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안 이론으로서의 이제 위치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암흑물질의 정체는 왜 아직 모르는 건가요? 요즘 관측 기술도 엄청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즉 그 행성, 뭐 별, 뭐 별들이 모여서 뭐 그 은하, 뭐 성운 등등 이런 것들은 우주 전체로 따지면은 5%를 차지하고 고작 5%예요? 예. 암흑 물질이 26%,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69%를 차지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별 은하 같은 것들이 겨우 5%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암흑 에너지가 지금 절대적인 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암흑 물질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의 5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은하 질량의 뭐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물질이 그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어야 지금과 같은 은하의 운동이 설명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암흑 물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은하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같은 항성계는 그 관측되는 질량과 이제 실제 필요한 질량이 일치를 하거든요. 즉 은하의 규모와 질량 등에 따라서 그 필요로 하는 암흑 물질의 양도 이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그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중력 렌즈 현상이 아니고서는 관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정체에 관한 그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그중 일단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측면에서 보면은 암흑 물질은 다른 물질들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관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물질과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뉴트리노, 즉 중성미자가 그 암흑 물질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거든요. 이 중성미자는 소개했던 영화 솔라리스에 등장하는 거기 나오는 그 비지터들이 네네. 중성미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성미자는 거의 모든 물질을 그냥 통과하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는 물질인데 이 초창기는 이게 빛처럼 질량이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질량을 0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는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다는 사실이 발견됐고요. 이 증거를 발견한 그 가지다 다카하키와 아서 맥도날드는 2015년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상까지 받았군요. 예.
아무튼 이 뉴트리노가 즉 중성미자가 암흑물질의 강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그 옛날 물리학책들 중에는 이게 암흑물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책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 중성미자는 이게 거의 그냥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암흑물질처럼 한 곳에 뭉쳐있기 힘들다는 이유로 현재는 후보에서 탈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윈프입니다. 윈프요?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윈프가 약어인데, 일단 단어 윈프만 보면은 이 단어가 소심하고 이제 자신감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 단어에 빗대어서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그러니까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라는 이 단어의 약자로 만들어진 건데요. 좀 억지로 이어붙인 것 같은데. 예, 노리고 만든 거죠, 이렇게. 즉,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한다는 의미로 소심하고 내성적이라는 사람의 의미에 윈프에 맞춰 지은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아직은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암흑물질의 특성에 맞게 약한 핵력과 중력만을 상호작용하며 강한 핵력은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구성한다든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일반 입자가 아닌 윈프끼리만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내용으로 그 입자 물리학에 기반한 그 가상의 입자예요. 여기서 그 강한 핵력, 그 약한 핵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좀 짧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그 우주를 구성하는 데는 이제 네 가지 힘이 있거든요. 뭐 기본 상호작용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이 거시적인 힘인 그 전자기력과 중력과 달리 미시적인 세계에서의 힘이 이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입니다. 그 강한 핵력은 최근에는 이제 그 강한 상호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 원자 핵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붙잡아두는 그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입자들이 뭉쳐서 핵융합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한 핵력, 뭐 줄여서 양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원자 핵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힘을 말해요. 그 윈프라 정말 이름 잘 지은 듯한데요. 그 소심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 안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는 뜻이 딱 맞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입자 물리학계에서 저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천체 물리학 쪽에서 이제 반대되는 이제 이론을 내놨는데요. 그것은 이제 마초입니다. 마초요? 예. 그 상남자 마초만 할 때의 마초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윈프와 그 반대로 무거운 고밀도 헤일로 천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매시브 컴팩트 헤일로 오브젝트라는 이 약어인데,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든지 갈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같은 그런 강한 핵력으로 그 상호작용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은 어떻게 보면 그 암흑 물질이 아닌 그 일반 물질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그 중력이 강한. 즉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은 암흑 물질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든, 즉 외형적인 관측이 어려울 뿐 실제로는 암흑 물질이 아닌 우주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물질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에요. 아, 이런 것도 연구 분야에 따라 서로 라이벌 이론을 내는 겁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다만 근데 이 마초도 저러한 그 갈색 외성, 뭐 중성자별 등등의 그 밀도가 암흑 물질만큼의 그 질량을 갖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에는 이 마초 이론도 현재는 후보에서 탈락한 상태입니다. 마초 이론이 탈락했다면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입자 물리학자들에게 진 겁니까? 아니 뭐 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내세운 이론이 이제 실패하긴 했죠. 근데 또 뭐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이론들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들 외에도 뭐 비활성 중성미자라든지 뭐 암흑 광자라는 뭐 이런 뭐 멋진 뭐 이런 그 뭐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이제 뭐 기존 상식을 이제 벗어나는 이론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암흑광자 포톤 캐논 아닙니까? 아, 예, 광자 보니까. 그러니까 암흑 물질도 이게 워낙에 기존 상식을 벗어나는 이론이다 보니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 암흑 물질의 정체를 밝혀낸다면은 이거는 뭐 노벨상은 기본이고 뭐 과학사에 뭐 영원히 이름이 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정체를 밝히려는데 뛰어드는 과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게 그 아직도 미지의 물질인데다가 이름도 다크매터, 암흑 물질, 뭐 좀 멋지다 보니까 그 뭐 여러 그 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미디어 등에서도 좀 많이 등장하는데요. 뭐 이상한 아티팩트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게 뭐 언제 정체가 밝혀질지, 아니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수정 뉴턴 역학처럼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법칙으로 해결될지 이게 꽤 흥미롭긴 해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아직도 물리학이나 이제 천문학 등은 참 밝혀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암흑물질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